네, 안녕하세요. 준거맨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오늘 또 연휴의 마지막 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쉰 만큼 또 다음 주 매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종목들 뉴스들 돌려보면서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코스피는 0.52% 상승 마감을 했었고 코스닥도 0.67% 반등이 나오면서 다행히 옵션 만기일과 어떤 긴 연휴를 앞두고 조금 시장의 질이 안 좋을 수 있었고요. 저도 방송에서 조금 어찌됐건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때 이제 요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안에서 그냥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점점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옵션 만기와 긴 연휴를 앞두고 있던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살짝 깹니다. 그래서 야 이거 깨나 싶었는데 역시나 950포인트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뭐 한 2주 동안 이 박스권 움직일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 라인 950포인트를 정확히 찍고 951포인트 찍었네요. 뭐 박스권 안에서 보여줬던 기존의 반등과는 조금은 그래도 다르죠. 훨씬 더 큰 반등폭이 나왔고 950포인트는 아무튼 종가상 950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 드렸었는데 다행히 950포인트를 정확하게 찍고 반등 굉장히 세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시장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방으로 다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빠르게 상방으로 가는 모습을 혹시 보이지 못하더라도, 뭐,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과도한 급락이 나오면서 추세 자체가 꺾이는 모습보다는 뭐 이제 조금 기간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치더라도 다시 상방으로 좀 돌아가는 흐름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요. 일단 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가장 강했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테마는 쿠팡 상장 테마주 중에 동방 이 상한가를 갔죠.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이 고가권에서도 결국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저희도 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 가지고 좀 먹을 부분을 먹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반등은 한 번씩은 다 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쉬운 구간들이에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어떤 급등주의 안전한 눌림목 자리 같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리딩 반응에서도 뭐 최근에 뭐 인포뱅크, 아남전자, 뭐 동방 비롯해서 거의 다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11선 눌림목 아니면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은 웬만하면 다 나오면서 우리한테 먹을 구간은 주는데 여기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동방처럼 재료가 이렇게 또 받쳐주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동방도 저도 보면서 재료 자체는 너무 좋긴 한데 좀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 적극적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무리 재료도 좋고 종목도 좋지만 너무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말씀은 좀 드리지는 못했죠. 근데 아무튼 수요일날 상한가 들어갔고요. 주말 동안에 또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왔고 지금 나스닥에서도 한 7년 만에 뭐 대여로 뭐 보고 있고 기업가치 32조 원 얘기가 나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5조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서 아마 내일 갭이 좀 많이 뜨겠죠. 굉장히 좀 갭이 많이 떠서 시작을 할 것 같고 내일이나 뭐 한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기서 뭐 갭 띄었다가 완전히 뭐 고가권이 만들어지면서 죽는 모양새보다는 저는 재료가 워낙 좋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한 3파동까지는 가는 그림으로 일단 머릿속으로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동방이랑 이제 원래는 한 이등주가 인터파크 정도로 봤는데, 인터파크가 보시면은 파동이 한 세 파동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남아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파동이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좀 파동이 없었던 KCTC나 뭐 3등주, 4등주 정도로 분류됐었던 KTH가 수요일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방이 흐름이 좀 갭이 너무 높게 뜨고 막 음봉을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3, 4등주인 얘네들도 같이 조금 힘없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동방이 여기서 이제 고가놀이 형태로 좀 위에서 버티게 되면 그동안 좀 덜 올랐었던 이런 애들도 더 뭐 충분히 상한가까지도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흐름, 머릿속으로 저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쇼박스도 지금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때 상한가 보내놓고 지금 거래량 죽이면서 이 안에서 지금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예, 딱히 한 게 없어서 얘도 여기 이렇게 저항대를 놓고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또 요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구간이거든요. 이 4,500원 가격대가.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면서 요런 식으로 충분히 봉 하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상장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보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주말에 여기다가 안 적어놨네요. 저희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좀 됐죠. 일단 수도권도 좀 완화가 됐고, 10시까지 좀 늘어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5단계로 하향이 됐고, 이제 영업시간 제한도 이제 거의 풀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뭐 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4월 이렇게 접종이 또 돼 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코로나 굉장히 피해주로 많이 분류됐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극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쇼박스, 또 그쪽으로 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일 오전에는 쿠팡 관련주들이 아주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했던 뉴스가 LG랑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랑 아주 정말 한 3년 동안 지금 그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ICT 소송 결과가 지금 LG 쪽으로 손을 일단은 들어주면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행사하지 않고 이대로 일단락이 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미국에다가 10년 동안 배터리 납품을 하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LG랑 SK랑 요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총 해가지고 국내외에서 소송 중인 게 지금 한 7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송이 남아있고, 어찌됐건 중요한 판결에서 LG가 이겨버렸기 때문에 SK는 지금 LG랑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합의 금액이 일각에서는 조 단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일단은 뭐 이제 조지아 주지사가 이제 자기네 뭐 이제 전기차 공장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뭐 판결을 뒤집어 달라 이렇게 뭐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쉽게 뒤집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소송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내외에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이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LG랑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뭐 조 단위 혹은 수천억 단위의 합의금이 지불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최근에 두 가지 악재가 좀 겹쳐가지고, 이날도 요날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차기 배터리 물량에서
중국의 CATL 쪽에다가 50%를 줘버렸습니다. 이건 또 SK 이노베이션한테 또 한 번의 또 악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왔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LG와 소송에서 또 져버렸기 때문에 아마 또 충격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25만원 혹은 61선 위에 정도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뭐 합의금이 지급이 되면서 천천히 다시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관련 뉴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퀄컴에서 이번에 이제 X65 반도체 여기를 지금 TSMC 제끼고 삼성전자가 맡을 것 같다라는데 이제 굉장히 지금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요거 계약 따내게 되면 아마 뭐 매출 1조 이상 아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 뭐 차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분야로까지 계속 퍼지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나섰죠. 이 부분을 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설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기업들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6.9% 올랐고 램리서치가 10%, 인텔이 5%,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좋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 테마가 형성이 됐었을 때 조금 좋은 모습 보였었던 종목들이 뭐 이제 AD 칩스나 뭐 IA, 뭐 시그네틱스, 뭐 서플러스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제 눈에는 서플러스 글로벌도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나 프로텍 이런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텍, SFA 반도체, 서플러스 글로벌은 제가 반도체계의 중고나라 같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뭐 반도체 품귀 테마 굳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회사 자체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약간 좀 테마적인 느낌으로는 AD 칩스가 힘이 좀 괜찮았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도 곧 이제 좀 제가 알기로 지금 2월 26일인가요? 그때부터 첫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16일 날 백신 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실제로 접종되는 날짜보다 앞서 가지고 혹시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앞서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좀 뭐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뭐 16일 발표 나오고 2월 말부터서 실제적으로 좀 접종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 분명히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주도하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테마적으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화이자 백신 운송이나 뭐 용기, 주사기 요쪽 한번 봐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 예전에 이제 뭐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 매매 많이 했었던 사실 뭐 우리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혹시 이제 움직인다면 시세를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내기보다는 반짝이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의 영역 정도 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화이자 백신 용기에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상한가를 갔었던 제주반도체도 급등 후에 어떤 눌림목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뭐 백신 운송 관련주들 예전에 뭐 태경케미컬이나 이런 종목들도 산발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 일신바이오도 뭐 있었고, 일신바이오 또 있었고, 뭐 이제 시세를 한번 막 이렇게 파동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두 번 정도 먹을 구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주사기 관련주들이 뭐가 있었죠? 뭐 신신제약이랑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본에서 지금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뭐 대량 지금 뭐 그냥 버릴 위기에 있다라는 뉴스도 제가 본 적은 있었어서 혹시 주사기 관련주들이 움직일런지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전 세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일론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7조를 이제 매입한 데 이어서 차량 구매를 비트코인으로도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게 좀 뉴스가 있으면서 관련주들 급등 나왔었고 여기에 이어서 마스터카드랑 트위터도 비트코인 결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뭐 가상화폐 자산을 가상 자산이죠. 취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아무튼 앞으로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일단 테슬라가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조금 스타트를 끊어주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뭐 기업들도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어떤 추가 이런 뭐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삼는 인정을 하는 행렬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는 위지트 있을 거고 이거 뭐 나쁘게 볼 필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갭 띄우고 어찌됐건 이 갭이 발생되어 있는 이 구간 위에서 놀다가 가격 점프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의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주들 좀 뭐 움직임이 있을 거지만 뭐 비트코인도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전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뭐 폭락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서요. 아주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막 오를 때 막 진짜 폭락 나가지고 뭐 마이너스 80% 90%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완전히 투기로 보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결제 수단 혹은 이제 화폐로서 가치를 갖기 위한 지금 가장 큰 부분도 사실은 어떤 화폐로서의 안정성이거든요. 오늘 100원인데 내일 120원이고 이래버리면 화폐로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점점 그런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지금 또 하나 뭔가 조금 뭔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페이스 X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스타링크라고 해서요 소형 위성을 뭐전 지구에다가 띄워가지고 뭐 지금은 뭐 12,000개인데 장기적으로 한 4만 개까지 전 지구에다가 소형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냥 뭐 어디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는 스타링크 사업이 지금 상용화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뭐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뭐 뇌피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관련주는 최근에 뭐 이제 우주 항공 산업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AP 위성이나 뭐 세트레가이나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 스타링크 관련해 가지고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정확히 연관성이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좀 다루려면 조금 더 저도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뭐 스타링크 관련해서 테마가 엮여진 부분도 없고 요 부분은 조금 천천히 좀 공부해보면서 시장이 알려줄 때 그때 가서 뭐 접근해보는 것도 뭐 너무 선침의 개념으로 뭐 뭐
관련성도 없는 종목들, 그냥 막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그냥 패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이 스타링크에 확실한 어떤 관련 종목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1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주로 좀 사마 네트워크스 좀 많이 올랐죠. 얘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1,5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5,000원까지 올라가지고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얘도 뭐 죽더라도 마지막 피날레 슈팅 한 번 정도는 나오고 죽을 수 있어서 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혹은 대응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겠고요. 다만 뭐 손절을 좀 안 되시거나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좀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로이스 이 종목도 시세를 좀 내다가 일단은 지금 눌림목 구간 안에 있거든요. 자리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4,000원 구간에서 요 정도 가격 4,000에서 4,500원 가격대에서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먹을 구간은 한 번 정도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키스트도 있었죠. 키스트도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얘도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그 3월 폭락장 이후에 다른 종목들 정말 뭐 기본 뭐 한두 배씩 다 가고 있을 때 얘는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진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정말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 박스권 구간을 견뎌내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뭐 50%, 100%, 막 200%막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엄청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계속해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뭐 재료만 더 잘 엮어진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같이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뭐 초록뱀이나 이런 애들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뭔가 확실히 꿈틀꿈틀 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얘도 2,500원, 550원 이 정도 가격대를 넘어서면 또 전고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는 흐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콘텐츠 엔터 이쪽이 되게 좋아요. 시장에서 호재도 많이 뭐 이제 스웨이트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승리호도 있었고요.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다. 네, 오늘은 뭐 이제 설 연휴가 좀 길었어서요. 뉴스랑 재료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